안녕하십니까, 강재모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줄이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많은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강진금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그간 해왔던 kitbashing의 나름의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키트를 부셔서 새로운 걸 창작해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을지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은 이것이 그냥 정확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그간 해왔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따리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자체는 발상 그리고 조화인데 좀 거창한 제목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단어처럼 보이시긴 할 텐데요. 그냥 발상하면은 아시겠지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들, 그거를 조화롭게 어떻게 꾸밀 것이냐. 모형을 단순히 설명서를 가지고 그걸 보면서 만드는 것도 거기에는 수많은 발상과 조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스타워즈에 나오는 프롭들, 영화에서 쓰였던 1970년대에 제작되었던 팔콘이라든가 엑스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존에 있었던 키트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걸 아실 거예요. 물론 모르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모형을 하는 분들의 92.78% 정도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팔콘에서 쓰였던 키트 부분인데 이거는 판터에 쓰였던 타미야 키트를 쓰인 걸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위화감 없이 키트, 팔콘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반다이에서 요즘 나온 팔콘 킷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실제 풀업에서 사용됐던 부분을 최대한 더 축소로 모형화한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엔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들이 왼쪽에는 저게 뭘까요? 실제 풀업으로 쓰인 부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보여드린 그 부분이 그대로 저기 녹아 있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전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모델러들이 실제로 판터를 얹어놓고 여기다가 나름 목표를 설정해 놓은 거죠. 여기다가 이거 놓을 거야.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반다이에서 나온 키트, 하스브로에서 나온 것들의 차이 등등이 인터넷을 뒤져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키트들을 보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또 다른 부분들인데 팔콘의 여러 부분들을 보시면은 어느 키트,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키트의 엔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팔콘이 탄생되었다라는 것들, 물론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보를 찾아서 외국에는 실제 영화에서 쓰인 풀업의 사이즈 그대로 제작을 하는 모델러들이 많아요. 그냥 평생 그걸 취미로 가지고 실제 풀업 사진을 비교해보고 그 부품이 어떤 키트에서 나왔는지 등등을 찾아보면서 제 미국에 있는, 물론 페이스북에서 알고 지내는 모델러인데 그분도 그렇게 해서 모형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요거는 뭔지 아시죠? 다스베이더의 라이트세이버인데 이거 혹시 원형이 뭔지 아시는 분? 요게 저도 우연찮게 봤어요. 이베이를 뒤지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게 원래 예전에 카메라의 프래시라이트 배터리 팩입니다. 요겁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라이트세이버를 만들었죠. 저 이걸 보고 되게 충격을 먹었었어요. 되게 성의 없는데? 라는 생각을 가졌었죠. 여기 생긴 모양새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고 구조 자체가 위에 이 반사판을 끼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라이트세이버를 꽂아서, 막대기를 꽂아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비원 캐노비가 쓰는 라이트 세이버도 다른 종류의 프레시라이트의 배터리 팩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요거는 최근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망원경을 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보면은 누구나 아는 모양이지만 와, 저걸 저렇게 활용했네? 라는 게 사실 첫 번째 kitbashing의 묘미이고 재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kitbashing의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방향성이겠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시면은 첫 번째는 부품으로부터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릿속에서 생각한 것을 구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있는 거 또 얘기해 주시면 제가 수용해보고 아니면 또 저도 그걸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방법, 부품으로부터 kitbashing이 시작된다? 그게 무슨 얘기야? 잘 보시면 각 부품이 주는 형상이 앞에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kitbashing에서 완성된 작품들이 있지만 그걸 보시기 전에 키트를 사서 뚜껑을 열어봤는데 어떤 커다란 부품, 작은 부품들이 저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동차의 바퀴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부스트 같이 생겼지?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앞에 만들어 놓은 것을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헬리콥터죠. 날씬하게 생긴 헬리콥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키트를 사서 처음에 살 때는 요거를 kitbashing을 해야지 이걸 부셔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산 게 아니에요. 아카데미에서 나온 샤크마우스라는 제품이 너무 잘 나왔대. 그래서 저는 그냥 잘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키트를 샀죠.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런너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랄까 나는 녀석이긴 한데 얘를 위아래를 바꿔서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 모양이 뭔가 날 것처럼 생겼다 아니면 탈 것처럼 생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게 부품이 저에게 주는 사인인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은 얘를 이때까지만 해도 공중을 나는 킷을 만들까 아니면 바퀴가 달린 녀석을 만들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죠. 제가 만들기 전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공간, 비어있는 공간에 커다란 바퀴를 달아서 산발이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부품들이 저에게 주는 사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kitbashing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부분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부품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도너라고 얘기를 하죠. 뭔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다른 것들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도너가 한때 유행했던 게 그 황모 박사님의 그 동물을 이용해서 연구를 할 때 그들을 보고 도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kitbashing을 하는 모델러들도 이런 부품들이 제품화되어 있고 만들어 놓으면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거기서 부품을 가져와서 내가 새로운 걸 창조하는 곳에다가 접목을 시키게 해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도너라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요 느낌도 괜찮아. 요거 어떤 부품인지 대충 아시겠죠? 엔진? 네. 바이크 10분의 1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엔진 옆부분이에요. 근데 이걸 넣었더니 덩어리와 스케일이 조금 어그러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른 부품을 이용하게 됐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뭐랄까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부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피규어도 얹어서 스케일을 정하는 거죠. 운전자가 뭐 복식으로 두세 명이 앉는 차량을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이싱을, 물론 의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만 놓고 파일럿이 앉아서 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체를 만들어 보자. 스케일은 1:20 스케일이고 뒷부분의 이 부분은 미니아트에서 나오는 쓰레기통 뚜껑이에요.
바퀴의 크기와 바퀴의 라운드의 굴곡의 그 곡선과 뚜껑이 어느 정도 곡선이 맞는다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껍데기가 없이 카울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가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운전자 뒤는 흙으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씌워주는 묘미는 실생활에서 보면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넣어놓는 거죠. 내 뇌리에 박아놓고, 맞아, 이걸 바퀴만 덩그러니 놔두게 되면 운전자는 나중에 모래인간처럼 돼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접목을 시키는 거죠. 헬멧 부분은 아까 헬리콥터의 좌석을 위에다 얹었어요. 좌석을 뒤집어서 머리에 얹은 거죠. 얘는 1대 35 사이즈이고 파일럿은 1대 20 사이즈이기 때문에 의자의 크기, 뒷백판이 머리에 얹어줘도 헬멧 크기에는 얼추 맞겠구나. 이렇게 해서 키트들을, 부품들을 계속해서 접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부분, 헬멧을 만드는데 둥근 부분이 없고 내가 원하는 곡면이 나오지 않을 때는 저렇게 퍼티로 이용해서 빚어버려서 그 공간,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거는 저의 아니면 여러분들의 스킬을 이용해서 그 부분들을, 조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 컬러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키트를 완성시키고 블루톤으로 전체를 칠할 것이냐, 레드톤으로 칠할 것이냐, 그것보다 저는 세상에 없는 기체를 만들었고 이것을 테스트하는 실험체이다라고 설정을 해놓고 컬러링을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컬러를 입히기 전에 이 차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차량으로, 그렇게 해서 파일럿도 주황색으로 위험을 나타내는 주황색 컨셉으로 가고, 차량도 그냥 날 것이죠. 청동 색깔, 황동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색깔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채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를 아무 말 안 하고 나 혼자 묵묵히 작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스케치라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악상이 떠오르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은 그때 도로 시작했나 레로 시작했나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스케치하듯이 자연스럽게 종이를 꺼내서 스케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kit배싱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제 머릿속에 있는 거는 키트로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줬을 리도 없고,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이게 거의 한 15년 전에 그냥 쓱쓱 붓펜이 어떤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한번 붓펜을 새로 사서 스케치를 한번 해봤는데, 이거 산발의 자동차 재밌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이 모양을 만들어 봐야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앞부분에 동력이 있고 여기서 앞으로 삐죽 나온 바디가 있는데 그 앞에 바퀴가 달려 있어 라는 설정으로 스케치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요거를 십수년 동안 밀어놨던 이유는 요 연결고리를 뭘로 할까? 부품을 구하지 못했어요. 부품을 구하지 못하면 요즘엔 3D로 만들면 되지만, 이때는 3D가 그닥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 때는 부품을 계속 찾아 헤맸었죠. 그러다가 십수년 지난 이후에 때마침 괜찮은 부품을 찾게 되었어요. 시그 33, 그 호이자라고 그러죠. 대포류의 다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고 대칭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퀴는 두 개가 달려 있고, 대칭이 아니면 키트를 두 개를 사야 되잖아요. 대포 다리는 자연스럽게 대칭으로 되어 있어서 키트 하나만 사도 똑같은 구조를 두 개를 한 번에 얻을 수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만들었을 때, 앞부분에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때 디테일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호이저의 다리 부분을 보면은 약간 얇아요. 근데 바퀴와 회전축이 연결되어 있는 다리를 만들 때 그 두께를 표현해 주려면 뭐 다른 어떤 요소가 있을까? 물론 그 프라모델의 런너를 이용해서 대충 만들어도 되겠죠.
그것도 방법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 실제 있어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 허스키의 앞부분, 요 축이죠. 요 부분을 이용해 보자. 이렇게 생긴 부분을 아까 시그 33의 포 다리 부분에 연결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까 산발이 자동차, 제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녀석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아까 시그 33의 포 다리 부분이고 얇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 뼈대를 더 추가를 해주고 내부에다가는 어떤 알 수 없는 기믹들을 넣어주는 거죠. 바퀴가 앞에 달려 있으니 엔진과 연결된 회전축이 있을 것이고 그거를 보호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방열판도 있을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자동차나 뭐 전기 자전거 이런 거 보면 어떤 전선이 연결돼 있거나 브레이크 라인이 연결돼 있거나 라인이 연결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게 실제로 구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보고 지나쳤던 것들 아니면 보고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가 만드는 모형에다 하나 둘씩 투영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간 부분, 여기는 포 다리 부분이 되고 이게 실제 두께예요. 되게 얇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뼈대를 두고 안쪽에다가는 알 수 없는 와이어들, 덩어리들을 플러스를 해줘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두께의 파이프가 없다면 아크릴봉 자르던 아니면 뭐 건담에 어떤 뭔가를 갖다가 쓰던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거죠. 그래서 양쪽 바퀴가 회전축을 안쪽을 향하게 할 것이냐 바깥을 향하게 할 것이냐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했던 스케치에는 바퀴 바깥쪽에 있었죠. 그거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크릴 봉 이 앞부분에 있는 거를 중앙에 맞물리게 하고 바깥쪽에다가 바퀴를 달자. 이게 스케치에서 시작되는 킷배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 제가 처음에 스케치했던 부분은 조금 더 덩어리가 크고 더 미래적으로 생겼는데 제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퍼티로 빗는 것보다 최대한 키트를 이용해서 킷배싱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키트를 이용해서 모양새를 잡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스케치와는 조금 변화가 생기는 거죠. 현실에 적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요 메사슈미트 ME163S를 이용해서 요 키트를 가끔씩 모형 가게에 가면은 부품이 빠져 있는 키트들을 판매를 해요.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요것도 그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이 친구도 보니까 여기가 윗면이고 저기가 아래 랜딩 기어가 이쪽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두 개 합쳐 보니까 모양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바꿔서 얹어서 자동차를 구현해 보니까 모양이 너무 예쁘고 재밌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부수적인 것들은 이따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뒷바퀴는 컸으면 좋겠고 스케치에서도 존재를 했고 앞바퀴를 고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개를 고민했었어요. 기존에 있는 351 트럭에 타이어를 여러 개를 붙일까? 아니면 얇게 갈까? 아니면 더 작게 갈까? 더 크게 갈까? 여러 가지를 대입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F1 차량에 있는 것들을 넣었을 때, 이 정도 크기면 괜찮아.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다른 스타일로 바꾸긴 했습니다. 요거는 뭐였냐면, 이 옆부분을 보다 보니까, 무 자르듯이 퍽 잘라놓은 모양새보다, 뭔가 옆에 조금 빨리 달리는 것처럼 생긴 디자인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뭘로 할까? 저 상태로 그냥 둬도 상관없겠죠. 그건 작가의 자유니까. 저걸 뭘로 할까 하다가 요 발바로의 요 옆에 날개 부분 있잖아요. 요 곡선을 일부분 잘라서 대입을 해주면은
모양이 약간 가오리 같은 모양이 나오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부착을 해줬어요. 사실은 좀 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을 피하냐면 이거는 리벳이 있고 그리고 실제 기체는 나무판을 이용해서 만든 비행기거든요. 근데 건담의 부품은 너무 정제돼 있어요. 면이라던가 곡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정제가 되어 있어서 옛날 기체와 미래 기체를 좀 어거지로 끼워 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지만 발바로의 최소, 극소 부분만 활용을 해서 여기에 접목을 시켜주면 그나마 괜찮게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닥 나쁘지 않게 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바퀴 부분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자동차의 바퀴를 이용해서 크기를 맞춰봤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컬러링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이 메서슈미트 키트도 그 실제 비행기도 이 부분들이 나무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뭐였죠? 메서슈미트 M263? 아니요, 얘는 HO 뭐였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이 친구도 바디가 나무로 되어 있었어요. 합판을 이용해서 기체를 만들었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실험 대상인 거죠. 지금 막 만들어서 얘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하는 그런 차량으로 생각을 해서 컬러링을 할 때에도 이 기체를 이용해서 나무처럼 칠해보자. 합판의 느낌으로 칠해보자는 생각에서 이 키트를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이테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부분 실제 메탈처럼 보이게끔 금속 질감도 내주고 해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짓고 그럼 뭐 제가 나름 탄생시킨 녀석이기 때문에 이름도 지어주는 재미가 있고 그 차량이나 무엇이 됐건 제가 창조한 거에 대해서 뭐 아이덴티티를 조금씩 강하게 해주는 것도 되게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테일 구현이라는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그럴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그럴싸하다라는 거는 개인차가 있겠죠. 그럴싸한 부분을 누군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을 때 그럴싸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가 하면 듬성듬성 나도 난 그럴싸해. 그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제가 경험한 것만 그냥 저 인간은 저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 세계관을 보시면은 대부분 스팀펑크, 디젤펑크, 사이버펑크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건 아실 거예요.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펑크 계열인데 바이오펑크, 나노펑크, 아톰펑크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펑크 개념을 보다 보면. 근데 제가 스팀펑크, 디젤펑크, 사이버펑크를 왜 크게 써놨냐면은 얘네들의 묶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는 하겠죠. 개인이 설정을 할 때에도 그 사이의 설정으로 스팀펑크 같으면서 디젤펑크처럼 그 중간 세계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은 비주얼적으로는 저 펑크 계열에서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이 킵배싱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접목하는 세계관을 별도의 세계관을 설정하실 때는 그건 자유롭게 하시겠지만 제가 킵배싱을 할 때에는 세계관에 너무 벗어나 있는 것들을 접목시키는 순간 그 부분이 조금 괴리되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족 보행류 디자인을 한다. 내가 어떤 기체를 디자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족 보행류를 머리에 구상을 하거나 아니면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어떤 부품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면 이족 보행, 그럼 얘의 스케일은 어떻게 할 거야?
3호대 1로 할 거야? 7대 2로 할 거야? 아니야, 전혀 다른 스케일로 제품을 해볼 거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탑승 여부, 사람이 타느냐 안 타냐에 따라서 또 그 기체와 스케일의 느낌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대 설정을 어떻게 할 거야? 완전히 미래적인 걸로 갈 거야? 아니면 디젤 펑크처럼? 아니면 스팀 펑크처럼? 파이프가 막 나와 있는 그런 스타일로 갈 건지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이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체화를 한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이족 보행과 크기를 고민하는 데에서 제가 이렇게 수많은 고민,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문제에 봉착하고 고민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가동 범위를 어떻게 할 거야? 관절, 어깨 관절을 움직이게 할 거야? 팔을 움직이게 할 거야? 아니야, 스케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색상은 뭘로 할 거야? 부품 조달은 어떻게 할 거야? 친구한테 굽신거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 가지 시대 설정 등등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베이스를 어떻게 할 거야? 바닥에 얘는 진흙에서 싸우는 이족 보행류야. 아니야, 얘는 우주 공간에서 떠다니는 애야. 그럼 구조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어떤 구조가 나올지. 여기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크기 고민하면서 나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내가 구할 수 있는 부품들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보여드린 순서대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A 스타일과 B 스타일의 녀석들을 보면 둘 다 이족 보행이에요. 근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저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건담처럼 정제되어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스팀펑크스러우면서 디젤펑크스러운, 어떤 걸 선호하냐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제가 저걸 만들면 불법일까요? 아니잖아요. 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을 선호할 뿐인 거죠. 그러면은 A 스타일과 B 스타일, 그쪽에서 진행되는 것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조화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품들이 이런 구조로 있어요. 이런 스타일에 A 스타일에 맞을까, B 스타일에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친한 친구가 이 부품을 100개를 생산했는데 너 30개만 가져. 이런 게 막 쌓여 있어요. 이런 부품들이. 모르긴 몰라도 A타입보다는 B타입에 걸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르게 접목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일부분들은 A에서도 쓸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요소들, 생김새 등등은 B타입에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미적 관점, 제 미적 관점에서는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요. 굉장히 정제가 되어 있죠. 스타일이. 얘를 B타입에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이 아니에요. 맘대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어울리고 누가 봐도 기가 막히다라는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러시다면 저는 얘는 A타입에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나둘씩 찾아 나가는 거라고 봐요. 수많은 키트가 있고 세상에는 키트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꼭 부품을 키트에서 도너를 활용할 필요는 없죠. 심지어 이케아에서 나오는 뽁뽁이 벽걸이, 걔도 구조를 봤더니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뽁뽁이가 달렸는데 얘가 동그란 원이 있고 가운데 회전축이 있고 거리가 있어요. 근데 얘를 두 개를 합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족보행 로봇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꼭 굳이 어떤 키트에서 도너를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 주변에 널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전반적으로 재질의 느낌은 매치를 해주시는 게 아웃풋이 나왔을 때 예쁘게 나온다.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사실 스팀펑크 쪽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A도 B도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좀 아르누보 양식 같은 장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에 기름이나 어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흘러갈 것 같지 않고 스팀이 지나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물론 이게 주입된 거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강요로 제 머릿속에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미적인 기준은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얘는 약간 스팀펑크스러운데 라는 거는 다들 비슷할 거예요. 근데 얘를 만약에 아까 A타입에다가 접목을 시킨다? 어울릴까요?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 파이프처럼 생긴 건데. 어울릴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그것과는 조금은 괴리돼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관이 나올 수도 있죠. A타입 로봇에 스팀펑크스러운 거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세계관과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죠. 그건 저는 못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일본에 계신 키시 오오모리라는 제 지인이기도 하고 마시넨 크리거라는 장르를 꽤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킵패싱을 꽤 오랫동안 하시고 원래 순수 미술 조형 쪽을 하시는 분인데 이 프라모델 쪽도 좋아하셔서 이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프라봉을 이용해서 뼈대를 만들어요. 저런 식으로. 그리고 저 왼쪽에 위에 있는 저 투명한 동그라미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아시는 분 한 분 계실 것 같은데 저게 뭐냐면 다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그 립그로즈 담아놓는 통이에요. 저게 재질도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과 동일하고 그리고 저게 저만한 크기의 저만한 원, 기둥을 사실은 프라모델에서 돈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관절로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데 저거 말고도 이런 것들은 다이소나 이런 데서 많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드세요. 재밌지 않나요? 굉장히. 공룡을 형성하는 건가요? 로봇이에요. 로봇이 좀 공룡 같은. 네, 이분이 약간 기괴한 스타일로도 마무리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것들은 무기를 들고 있고 어떤 것들은 그냥 집게팔 달려있고 대부분 이족보행류를 많이 만드세요, 이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족보행류와는 좀 별개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은 해외에 킵패싱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이걸 보여드립니다. 뒤에 늘 사진을 찍을 때 저렇게 피규어를 놓으시는 거는 스케일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카토야시라고 카토야시는 뭐랄까요? 보톰주의 느낌을 많이 만드세요. 근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쉐입의 모양을 만드시는데 요즘엔 심지어 어떤 걸 하시냐면 나무 뿌리, 썩어가는 나무의 일부분을 떼어다가 거기다가 우주선 같은 걸 만드시더라고요. 지금 10월 달인가요? 그때 개인전을 하시는데 가보고 싶긴 하지만 거리가 있어서 가볼 수는 없고 컬러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의 설정에 맞춰서 새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요거는 마시넨 크리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환장하는 분이시죠. 코우 요코야마 선생도 이분에게는 머리를 조아리시는 마크 스티븐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디죠? 스코틀랜드 분인데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요. 엔진 만드는 회사 해리어 제트기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시다가 지금은 자전거에 푹 빠져 살고 계신데 이렇게 어린애들 장난감 아니면은 그 잔디 치우는 기계 등등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커다란 이런 키트들을 만드세요. 근데 디테일도 좋지만 그 센스, 그러니까 이 센스는 저의 경험상 평소에 많이 보고 다니시는 게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게 센스화 되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 드리고 킵배싱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해왔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조금은 더 상세한 얘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앞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으로 앞에 있는 제가 만든 것들 실제로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를 보시면서 얘기를 나누셔도 좋고, 요거 화면에 나와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요거 뭔지 아시죠?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블라스터입니다. 이게 실제 프로브로 쓰인 것도 보시면은 이게 그냥 제로에서 이 총을 만든 게 아니고 실제로 있는 총의 위, 그러니까 라이플이죠. 라이플의 상판과 그 다음에 리볼버를 접목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요 밑부분 요거는 탄창인가 그렇더라고요. 실제 총의 탄창. 그걸 접목을 시켜서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실제 없는 거를 만든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요 뒷부분, 손잡이 부분, 그리고 요 방아쇠 울, 요 부분. 그러니까 영화에서 쓰이는 풀업들이 대부분 킵배싱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보통 이제 작업 이제 들어가실 때 네. 하나의 작품 완성되까지 보통 끝내시는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나름의 고충을 조금 빨리 스킵해서 지나가긴 했지만 부품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박스 없이 런너들만 쌓여 있는 게 이만한 상자로 한 4, 5개 정도가 되지만 그거를 뒤지는 시간, 그 다음에 인터넷을 서칭하면서 런너 사진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원하는 부품을 또 찾기도 해요. 그러면 그 킷을 만약 구하기 쉬운 킷이면은 뭐 아는 가게에 가서 사서 부품을 조달해다가 만들 수 있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3D 조형을 해서 새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하나를 만들 때의 시간은 한 달 남짓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베이스를 좀 크게 만들거나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서 할 때는 한 달이 오버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 정도면은 구상에서부터 완성까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너무 1년 동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주셨지만. 네. 이제 킵배싱을 네. 하려고 이제 모으잖아요. 네. 이렇게 재료들을 모으는데 어느 정도 모이고 나니까 관리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 있었는데 네네.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키트보다 많아지는 거죠. 그쵸. 버릴 건 버려줘야 되는지 네.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건 성격 문제인 것 같아요. 말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 역시 제 작업실에 와보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정리와는 제가 사실은 좀 담을 쌓고 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있었는데 하고 찾다 보면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집사람에겐 미안하지만 하나를 더 사는 경우도 있어요.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긴 하는데 근데 그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키트들을 정돈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좀 쌓아놓는 거. 그리고 런너에서 저는 그렇게 하기는 해요. 3분의 1이 날아갔다. 다 썼다. 정말 런너만 남았다. 그럴 때는 얘를 런너만 잘라놔요. 조금 작게 만들어놔요. 요즘엔 런너도 좀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런너 요 곡선 예쁜데? 이 라인 예쁜데? 그러면 그 부분을 잘라놓죠. 그렇게 해서 작은 통에다가 또 몰아놓고 이렇게 좀 말은 드리지만 막상 와서 보시면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꽤 흡사한데 비슷한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크들 있잖아요. 네. 밀터리의 정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주 뜬금없는데 쓰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은 이제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잘한 것들, 네네. 자잘한 것들은 이거는 어디에 쓰일 거야 싶으면 그 분류를 따로 하시나요? 가끔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면 분류를 해놔요. 만들면서 통 하나 조그만 뭐 샬레 같은 걸 두고 나서 만들다가 예비 순위, 저도 결정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에 여기가 어울리기도 해. 근데 얘보다 조금 어울리는 애가 더 어울리는 애가 있을 것 같아. 어디서 봤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키트 중에서. 그러면은 그 친구를 찾기 전까지 얘를 1순위로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곳에 모아놔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자동차가 비비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비비오는 이태리 말로 교차로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요걸 만들 때에, 요걸 만들면서 필요한 부품들을 한 곳에 모아놔요. 근데 문제의 시작은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예요. 그 부품들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죠. 모아놓은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기 반성을 드리자면. 저는 만들 때, 하나하나 만들 때 그 부품들이, 어울리는 부품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개, 3개의 컨셉을 가지고 만든다면 그 부품을 계속 갈라치기를 하면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 좀 kit배싱 하는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 만들고 전혀 다른 스타일의 kit배싱을 할 때는 좀 정신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설 쓰다가 갑자기 시를 써야 되는, 그렇게 전혀 다른 거를 해야 된다라면은 멘붕의 단계가 중간에 존재합니다. 국민 고충 해결 이런 분위기 같네요. 또 질문 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리터리 기반으로 네. 작업을 많이 해서 밀리터리에서 나오는 정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다른 분야는 거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 뭐 지식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는 kit배싱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디테일업 하는 데 좀 관심이 되게 많아서 네. 주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네. 디테일업을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이렇게 kit배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다른 종류의 프라모델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좀 뛰어넘어서 네. 가지고 있는 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뭔가 더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셔먼 탱크,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셔먼 탱크에 포탄만 남아 있었어요. 그게 한 25년 동안 박스에서 굴러다니다가,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AFV의 부품이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어차피 하체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 보자. 근데 요즘 굿즈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여인 하나를 앉혀놓고 탱크걸이라는 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AFV의 정점은 디테일 파트들을 플러스 해주면서 완성도도 높이고, 이게 스케일감을 잃어버릴 정도로 요즘 제품들 나오는 거 많잖아요. 애칭 파트가 되었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실제처럼 보이는 1:3호의 탱크를 만들거나 다른 기체를 만들게 되는데, 저는 거기에 새로운 설정, 그러니까 고증을 따져나가다 보면은 이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시대에 이런 걸 썼나? 사진을 찾아봐야 되고, 고증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유실된 데이터를 찾아야만 하고, 그 데이터를 찾지 못하면 이 고증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 녀석을 완성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즐겁게 작업을 하려면 거기서 다른 가지를 타서 다른 세계관으로 넘어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탱크를 꼭 국방색으로 칠해야 되나? 핑크로 칠하면 안 될까? 전 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만든 세계인데. 거기에 디테일 파트를 넣건
미국 탱크에 러시아 부품을 넣으면 안 되나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AFV나 밀리터리 쪽으로 하신다면은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하노마그 보면은 앞에는 바퀴고 뒤는 캐터필러잖아요. 그게 솔직히 바퀴로 굴러가는 세상에서 용인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게 나왔을 때는 괴물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들이 그거 멋있다고 얘기하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전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얼추 한 40여 분 지났죠? 그렇게 뭐 저는 킵배식 말고도 다른 모형을 좋아합니다. 3D로 아예 없는 것들. 뭐 이거는 킵배싱, 요즘 킵배싱이라는 게 요즘이 아니라 킵배싱이 원래 3D 모델링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아티스테이션인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킵배싱이라고 치면은 아까 보여드린 이런 화면이 막 나와요. 이걸 파는 거죠. 이건 3D에서 킵배싱,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른 데다가 접목시켜서 새로운 걸 창조해라. 요거를 물론 돈이 우리가 모델링 할 때는 프라모델을 사다 보면 이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색깔도 칠해야 되지만 컴퓨터에서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전기료 내면 되긴 하잖아요. 어둠의 세계에는 또 무료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킵배싱을 잘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해보고는 싶었는데 그러면 3D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브러시라는 걸 이용해서 아니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3D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킵배싱이라는 걸 한번 해보시면 정말 내가 생각하는 예쁨이 뭔지, 내가 생각하는 비주얼이 어떤 방향인지가 무의식적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나름의 내 세계관이 보여요. 나도 모르는 부분을 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사람들한테 소구할 수 있겠는데? 제품화해도 재밌겠는데? 라고 하면서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끝까지 봐주시고 또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제 개인 채널 그런 줄이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